사실은 뭐 저보다는 이쪽에 훨씬 더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일단 뭐 북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인데, 하나는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인가 또는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북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핵화 대화는 이미 파탄이 난 지 오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되는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일절 단기적인 협상이나 또는 소 문제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일거의 단판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게 현재 북한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협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스스로를 어떻게 보유하고 자신들의 이 핵 능력 강화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능력을 최대한 부풀려 내는 이른바 비대칭 확전형의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통일대전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선제공격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핵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나아가서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쨌거나 이 자신들의 핵 능력 강화가 완벽한 2차 스트라이크 능력을 가질 때까지 어쨌든 이런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이 명분으로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게,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들의 핵 능력 강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위협에 비례하는 속도전의 입장을 이제 이 북한이 이런 전략을 지속하는 이제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트럼프 정부의 이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쨌든 자신들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는 더욱 핵 능력 강화에 최대 속도전으로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기술 수준, 또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정치적 목표, 핵과 관련된 정치적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의 핵실험, 그러니까 핵무기 폭발력을 최대로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경량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두 차례 정도의 핵실험을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두 번 실험했던 화성 12형 그리고 북극성 2형, 이 부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것을 ICBM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마 수없이 많은 지속적인 이 미사일 실험을 전개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북한은 속도전으로 나서고 있는데, 현재 이대로 놔두면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은 조만간
임계점에 달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실제로 아마도 트럼프 정부 내에 그리고 우리 새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이 ICBM의 경량의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소위 임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거의 마지막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점에 근거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의 전략과 입장을 짜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이른바 속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것을 상징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핵을 통한 선제 공격 훈련과 그리고 그 자신의 최고 이 지도자를 향한 참수작전,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문제로 삼고 있고, 그것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접근을 해왔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뭐 어쨌든 돈 주고 사자, 그래서 이 평화와 경제를 바꾸자는 주장도 해왔고, 또 포괄적으로 어쨌든 평화협정을 주고 비핵화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뭐 그런 주장들이 다 틀린 얘기들이 아니고 다 맞는 얘기들이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해마다 군사위기가 반복되면서 사실은 거의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의 실질적 위험은 사실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이 군사력 태세 자체가 그 한미 그리고 북한이 완전히 핵 선제 공격 위주로 군사력 태세가 전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들판에 이 마른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전면전화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조건에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진정하고 완화시키고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그 실험을 동결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군사 위기에 대한 그 해법도 그리고 이후 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협상의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이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맞바꾸자는 이른바 병행 테이블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협상의 동력이나 유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협상의 목표만 열심히 얘기하는 약간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세 가지를 확실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고 빨리 북한의 이 핵 능력이 더 이상 신장되기 전에 이 협상의 국면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를 올 8월에 합동 군사훈련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트럼프의 이 최대 압박 후 이 관여라고 하는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기본적인 이 그 안보와 이런 것, 그러니까 소위 피포의 강박 의식이 해결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핵 문제 해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이 실제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로 가는 첩경이라고 하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일단 설득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트럼프 정부에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는 저는 작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7.6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북한의 최고 형태 성명으로 나왔던 7.6 제안은 김일성의 이 비핵화 유언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사실상 이 주한미군이 마지막 항목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철수 선포해야 된다는 조건 외에 나머지 몇 가지 조건들, 한반도에 미 핵무기 반입 금지라든가 또는 핵타격 수단의 재반입 금지, 또 대조선 핵 불사용 약속 등등 이제 이런 조건들인데, 사실상 이 조건들은 이 남북 비핵화 협상 시기에 이미 검토됐고, 또 그때 미국이 이미 수락했거나 또는 이미 사실상 이미 실현되고 있는 조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주한미군 철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핵을 가진 주한미군이라고 단서를 달아놨고, 주한미군 즉각 철수가 아니라 철수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한 대목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매우 유연한 발언을 했던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계관이나 이 북한의 주요 인물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핵심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들이 전부 북미 적대 관계가 청산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늘 해왔습니다. 따라서 7.6 제안에 근거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7.6 제안은 이게 사실은 불운의 제안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증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이행 목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북미 또는 남북미 사이에 기본적인 이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최소한의 조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한 핵 선제 공격 훈련 내용을 없애는 이런 정도의 축소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7.6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미가 이 협상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이행 목록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경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북한은 이 동결 수준에서 이 사실은 핵 능력을 현재 상태로 보유하고 동결 수준에서 상당 기간을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속도전을 내고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에 근거한 이 군사적 대결 구조를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동결 협상을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의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조는 동결 협상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북한과 미국을 다 설득해야만 사실은 비핵화로 가는 험로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경로 속에서 담대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매우 역사적인 이 실마리를 푸는 이런 정부로 기록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